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미스터 큐TV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추가로 어떤 종목을 아, 그 포트에 넣을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장 정리를 뭐 간단하게 해드리면 여기저기서 뭐 장 정리하는 내용들은 많이 나오니까요.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아주 간소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이 듣는 얘기긴 하지만 좀 우리가 좀 가중치 웨이트를 줘야 될 뉴스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어저께 뭐 여기저기 뭐 많이 나왔죠. 지난주부터 증시 주변에 부동자금이 약 한 1100조 원 가까이 된다. 저 1100조 원이라는 게 약간 좀 훅가치를 넣은 금액이죠. 왜냐하면 현금, 요구불예금, MMF, CMA 등등 포함해서 1100조 원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저게 다 증권시장으로 들어올 자금들은 아니죠. 하지만 1100조 원이라고 듣는 순간 우리가 그 약간 천조에 대한 그 라운드 넘버, 라운드 피겨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조 그럼 일단 큰 금액으로 그 받아들여지거든요. 뭐 대충 1달러를 1000원이라고 한다면 1조 달러 뭐 이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랄까요, 시장에 그 불을 확 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막 시장에 던져준 거죠. 메시지를 던져준 거죠. 야, 이제 시장 그 잘 봐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 뭐 올 수출입 동향 뭐 그 일부 몇몇 그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뭐 나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 미국 관련해서도 인종차별 관련 폭동 뭐또 내진 시위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저 미국 선물이 아침에 시작할 때는 뭐 마이너스 1%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뭐 저 아주 밖에 나갔다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장 끝나고 보니까 미국 선물도 플러스권으로 좀 장중 반전되어 있네요. 바이오텍 관련주들 상승이 오늘 좀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다른 쪽도 오른 쪽이 있었지만 기존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알테오젠, LNC 바이오는 오늘도 역시 강세를 보였고요. 매드팩터는 뭐 말씀드린 대로 그 내일 무상증자 물량이 약 한 1000만 주 되는 물량이 상장되기 때문에 이틀 전부터 미리 팔 수 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그 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미리 팔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매물들이 일부 나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글쎄요, 특별히 회사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물량 받아 먹고 오히려 물량 상장되는 날은 또 그 플러스로 반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매드팩터 관련해서는 막 그런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키트루다하고의 어떤 그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 뭐죠 그 일부 몇몇 치료제들 중에서 뭐 그거하고 키트루다하고 뭐하고 해서 뭐 위암 쪽에 뭐 그 굉장히 개선된 효과가 있었다. 라는 그 뉴스가 있었죠. 그 셀트리온 관련된 뉴스였던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그래서 그 허주마인가요? 허주마?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도 매드팩터에 오늘 약간 그 뭐랄까 그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매드팩터는 지금 여기가 지금 그 키트루다하고 하고 있는 쪽이 그 저기죠. 대장암 쪽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그 계약을 했던 것들이 비소폐암 쪽이었고요. 그래서 위암 쪽은 아니지만 뭐 위암도 나중에 이제 또그 추가로 뭐 그러니까 그 키트루다 입장에서는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겁니다. 어느 쪽이 또 자기네 쪽 어떤 약의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가 뭐 그런 쪽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죠. 매드팩터는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뭐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먼저 부터 말씀드렸죠. 팔방미인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영향을 조금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보니까요. 생각보다는 오늘 좀 그 뭐랄까 좀 강하게 물량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예 그렇고 신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그 바이오 대비 물론 이제 그 셀트리온 그 제약이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지난 5월 27일자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이죠. 좀 1차적으로 제가 그 선두 종목들 세 종목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후보 종목군으로 우리가 뽑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충 시장 보는 눈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좀 가지고 시장을 좀 요리하려고 하는 애들이
보는 그 시선들이 대충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1차로 그 선두권으로 치고 나간 종목들이 과연 어떤 성격의 주식들인가를 봅니다. 그러면 2차로 나갈 주식들도 대충 그 성격의 주식 내에서 고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간 종목이 어쨌든 알테오젠이었죠. 알테오젠이 결국에는 뭐냐면 라이센싱 아웃이었고요. 그 다음에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조인트 벤처였죠. 그래서 라이센싱 아웃이든지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든지 빅파마 또는 그에 준하는 바이오텍하고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대상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탑10, 탑5 안에 들어가는 빅파마하고의 어떤 그 딜이 있었으면은 벌써 선두 종목군으로 나갔겠죠. 지금 보시면 레고캠이라든지 살리버리라든지 한올 바이오파마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빅5 내지는 빅10 빅파마하고 탑5 탑10 어떤 빅파마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이 아닌 회사들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그런 급의 회사들하고 지금 그 진행하고 있으나 지금 아직 계약 단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후보 종목군으로 뒤로 미룬 이유는 이 회사를 제가 너무 좋게 보고 있지만 후보 종목군 뒤로 미뤘던 이유는 뭐냐면 앞서 2년 이상 후보 물질 그 발굴하는 뭐 그런 쪽으로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기간을 2년 이상 가졌던 회사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셀진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브리스톨 마이어 BMS 브리스톨 마이어 그 회사하고 지금 그 시간이 좀 꽤 흘렀는데 아직 결론을 안 낸 부분이 약간 좀 깨름직하다는 측면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일단 후보 종목군을 하나 뒤로 밀어놓고 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이런 것들인데 보는 눈이 대충 비슷한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시장이 뜨겁게 달궈진다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좀 작은 것들 중에서 한 2천억 내지 3천억 사이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중에서 좀 유식한 회사들이죠. 굉장히 파이프라인 좋고 그다음에 그 파이프라인을 그 가능케 할 그런 팀들이 잘 짜여져 있는지 팀 빌딩이 되어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회사들이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올릭스라든지 파메핀이라든지 올리페스, 셀리드 뭐 등등 이런 회사들이 대충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에서 3천억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요. 이게 지금 그 시간이 돈인 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많다거나 뭐 조금이라도 뭐 좀 깨름직한 게 있으면 일단 스킵하세요. 왜냐면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또 신중하게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잠재적 리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장을 좋게 보지만 이런 잠재적 리스크가 하나둘씩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가 지금은 리스크로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리스크입니다. 지금 시장은 계속 시장을 올리면서 이런 잠재적 리스크를 계속 쌓아 올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00포인트는 그렇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2000에서 내려야 얼마나 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리스크를 좀 쌓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 하방 압력을 가하려는 그 세력 입장에서도요. 우선 미중 갈등 부분입니다. 미중 갈등 부분은 미국은 지금 G7 회담에 한국을 포함해서 몇 개국이죠.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회의를 하자. 뭐 어떻게 보면 반중국 그 전선을 갖추자.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9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또 9월까지입니다. 9월입니다. 이게 9월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모든 게 다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사드 문제를 좀 걸고 넘어졌고요. 하지만 제가 보면 중국도 초기에는 한국에 되게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그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이 한국의 정부로부터 지지를 얻으려면 일단 국민들로부터 좀 뭔가 좋은 중국에 대한 좋은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야 그래야 어떤 그런
지원이나 지지도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는 초기에는 좀 유화적으로 갈 거고요. 나중에 잘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좀 강압적으로 줄서기 해라 뭐 이런 쪽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이번에 홍콩 문제를 하면서 뭐 미국이 일단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걸 봤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중국이 미국을 건드리는 일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어쩌면 9월달에 다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 클럽발 우리 소규모 감염 이후에 뭐 지금 뭐 많습니다. 지금 뭐 노래방, 뭐 학원, 그 다음에 다시 또 종교단체 뭐 이런 쪽 통해서 지금 소규모로 계속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원래 이 바이러스가 5도에서 11도 사이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낮을 때, 건조할 때 활동성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은 5도하고 11도, 그 다음에 건조가 아니라 약간 다습한 그런 시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확 안 퍼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어떤 분들은 야 남미국 가봐라, 뭐 인도 봐라, 아무리 더워도 다 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 나라가 5도에서 11도 범위에 있는 나라였으면 저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5도에서 11도라는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잘 담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또 9월로 돌아갑니다. 또 9월인데요. 9월 가을 가서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또 다시 또 건조한 상태로 가고요. 천고마비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독감이라든지 이런 다른 감염병들이 일단 또 퍼지고 이러면 이제 또 어려운 상황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차 웨이브가 올 수 있다라는. 자, 그런 측면 하나 또 잠재적 리스크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 백신 부분도 과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올 가을에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가을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락다운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올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이게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증시에도 또한 불확실성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부동자금 부분 1100조 뭐 기사 이렇게 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물론 돈은 지금 유동성 많이 넘치는데 굳이 뭐 이렇게 현금, 요구불 예금, 뭐 머니마켓 펀드, 그다음에 CMA 이 금액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게 뭐 마치 증권시장에 넘어들어올 돈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건 좀 문제는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 불을 당기는 데는 뭐 제가 보기엔 필요한 재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후보댐인데요. 이 댐 그림을 한번 그려놔봤습니다. 사진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여기다 계속 뭔가를 쌓고 있습니다.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잠재적 리스크를 여기다 계속 쌓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주가는 지금 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물이 차는 것처럼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도 지금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잠재적 리스크가 있어도 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물이 점점 차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모든 재료들이 지금 보시면 9월에 지금 뭔가 이렇게 다 모이는 느낌이죠. 9월 중심으로 아까 잠재적 리스크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파생이나 이런 시장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파티장을 빠져나갈 때가 만약에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되면 바로 우리 미스터큐 TV 구독하시는 분들께는 다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이야기인데요. 뭐 이건 우리가 동전 앞면과 뒷면 날 확률을 보통 2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100회를 던졌는데 모두 앞면만 나온다. 그러면 101번째 던질 때 그때도 과연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100회는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1000번을 던졌는데 모두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확률을 지금 2분의 1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뭐 도박 얘기라서 좀 그렇지만 이 바카라가 이 딱 홀짝 2분의 1 게임입니다. 예? 플레이어와 뱅카 사이에서 이기고 지구입니다. 이기고 지고 홀이냐 짝이냐 게임입니다. 2분의 1. 내가 이기면 얘가 지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 선수들은 어디에서 승부를 거냐면요. 제가 이거 관련돼서 약속 선수처럼 다니던 사람들을 제가 좀 아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좀 빌려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선수가 아니고요. 이런 국면에서는 이건 지금 본인들이 그 찬스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지속되면 여기서 뭔가 자기가 승부처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서 다 승부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승부 순간이 왔다가 생각할 때 그때 승부를 거는 거거든요. 지금 보통 이런 식으로요. 한 군데만 계속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군데만 터지는 겁니다. 실제로 뭐 12번, 13번씩 한 군데서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시장도 마치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시장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야 코스닥 얼마까지 가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 포인트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일단 그 코스닥 지수인데요. 주봉 차트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요거를 뭐 차트 이렇게 줄 긋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한번 줄 한번 거봤는데요. 저는 이제 요거를 로그 스케일로 거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장기 차트 그릴 때는요. 로그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100에서 200포인트 가면 100% 아닙니까? 그러면 200에서 400포인트 간 것도 100%죠. 그러면 사실은 100에서 200포인트 간 거하고요. 200에서 400포인트 간 거를 같은 간격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100대 200이지만 그래서 요거를 같은 간격으로 맞춰주는 게 이게 로그 차트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 2009년도에 고점을 연결한 선을 쭉 찍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저점을 하면 이렇게 추세대가 그려집니다. 이게 묘하죠. 이때 저점하고 또 이때 저점하고 이렇게 또 그리면 맞아집니다. 이게 이런 묘미 때문에 다 자를 대고 그 차트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고점 932포인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대 상단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일단 여기 보시면 1100포인트인데요. 1100포인트를 좀 넘는 수준까지도 가능하죠. 대충 한 1000, 1100, 1200 언저리까지 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전고점 수준이라 그러면 930포인트 정도 수준. 지금 요 자리에 있습니다. 요 자리. 이게 오늘 차트니까 요 자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룸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가 이 정도 룸이면은요.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잘 하신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카라에서의 어떤 그런 승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강세 종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관련해서는요. 특히 이제 B2C 이커머스 관련된 종목들 그런 쪽은요. 1분기에 폭발적 성장한 걸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4, 5월 달은 성장세가 좀 둔화되거나 정체됩니다. 지금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어떤 통계 데이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런 통계를 추정해요. 제가 보는 이 데이터는 최소한 우리나라 5대 그 대형 증권사들은 보고 있어요. 왜냐면 걔들도 이거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들도 아마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애널들 특징이 뭐냐면은요. 안 좋다는 얘기는 못 합니다, 잘. 근데 지금 걔들 입장에서도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성장하는 그 성장 속도하고 가격 상승 속도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뚜껑을 딱 열었는데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성장은 안 하고 옆으로 기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 반드시 가격이 제자리로 또 한번 내려오는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나만 알고 괜히 내가 먼저 대처했다가 그 아주 배 아픈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알고는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이오 쪽을 더 강조드리는 이유가요. 이런 것들에 때문에 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게 바이오 쪽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에 따른 또 경계감 때문에
언택트하고 컨택트 사이에서 약간 중간에서 줄타기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죠, 지금요. 언택트로 확 몸을 실기도 뭐하고, 컨택트로 몸을 확 실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게 전 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메드팩토, 알테오젠, LNC 바이오, 이거 저는 지속 관심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메드팩토는 내일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 더 관심을 갖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 그 셀트리온 때문에 만약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글쎄요, 뭐 저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눌렸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반드시 또 해소되는 또 국면을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후보 종목군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라이센싱 아웃이나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까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밑에 단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만약에 좀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차트를 보면서 내가 진입 시점 같은 걸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제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중에 싸게 들어가는 분하고 비싸게 들어가는 분하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강 사장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강 사장은 원래 전약 후강이죠. 전약 후강. 그래서 강 사장은 전약에 그 공략하는 어떤 그런 좀 지혜를 발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좀 되새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기본적으로 일단 너무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을 일단 조금은 강하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는 시점이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잘 잡으셔가지고 좋은 가격에 잘 파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나중에 저희가 엑시트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만약에 제 눈에 보인다 그러면 제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맞든 틀리든 사인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은 제가 계속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수익 내는데 주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스터 큐 TV였습니다.